해서요. 그 지난 시간에는 어떤 그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사업의 어떤 흐름도를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거기에 그 다음 그 단계인 그다음에 그 평형 배분의 어떤 기준,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내가 과연 몇 평을 받을 것인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궁금한 내용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내용을 한번 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평형 배분의 기준은 먼저 그 재건축과 이렇게 재개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원인은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축은요, 그 토지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축물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재건축에 그 동의한 자가 그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그 청산조합원으로 이게 처리가 되는데, 보통 그 재건축의 단계에서 굉장히 어렵게 재건축을 하고 있고 많은 그 투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게 동의를 안 하는 자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그 보시게 되면 재건축은 약간 그 민간 사업의 어떤 색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이러한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뭐 컨트리 클럽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크면 그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이 분담금만 더 추가 분담금만 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그 큰 평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조합원의 그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은 자기들이 그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는 재건축에 비해서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요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주택 노후도가 심하다든가, 그 다음에 과소 필지가 많다든가, 아니면 주택 접도율, 즉 소방도로가 미비돼서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은요, 따라서 토지만 가진 자, 혹은 두 번째 건축물만 가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가진 자. 따라서 이것은 어떤 조합원이 내가 재개발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장이 구역 지정을 해놓게 되면은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강제 조합원 제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따라서 재건축이 사업 속도가 재개발에 비해서 조금 약간 빠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은 신축 연도, 그러니까 땅의 위치라든가 신축 연도가 대부분 준공 연도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지와 건축물의 감정평가가 높으면 그 다음에 큰 평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점자들이 많은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동점자들이 없이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줄을 세워 순위를 이렇게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여기까지는 대형평형, 여기 중형평형, 여기는 소형평을 준다 그러면 하향 지원은 이제 큰 평수 받는 사람이 중형이나 소형 아파트는 받을 수 있겠지만, 소형 아파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형이나 대형으로는 갈 수 없는 상향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약간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평형 배분을 이렇게 보자면은요, 재건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개포주공, 개포주공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약간 그래프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개포주공 1단지를 그림으로 약간 표시한 건데, 이거는 재건축하기 전 구평형이고요. 이거 우측에 있는 23, 33, 45, 50, 62평, 이거는 새로운 신축 아파트의 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과거에 건평이 11평, 13평, 15평, 17평, 사실 21평도 있는데요. 이 평수는
아무데도 아무 평형이고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3평형 같은 경우도 아무 평수에는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인기가 있는 33평에서 11평형과 13평형이 만약에 같은 동수가 신청을 했다면, 대지 면적이 더 큰 13평한테 우선권을 준다. 13평 소유 조합원들한테 먼저 33평을 먼저 가겠느냐 먼저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11평형 분들은 약간 평형 배분에서 밀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포, 요즘 뜨거운 반포 지구에서는요, 보통 31평과 33평형 형태, 이런 평형대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평형을 아무 평수나 내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45평에서 31평과 33평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겹쳤다 그러면 33평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우선권을 먼저 배정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을 보기면 한남 뉴타운 5구역, 가장 뜨거운 한남 뉴타운 5구역을 보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총 1,500세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1등부터 1,500등까지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의 다액순에 의해서 이렇게 평형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5구역 같은 경우는요, 1등에서부터 92등까지는 56평형의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3등에서부터 297등까지는 50평, 그 다음에 298등부터 744등까지는 43평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3평은 원빌라. 추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평은 일명 지분 쪼개기, 지분 분할한 물건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6평을 가는 사람은 50평, 43평, 33평, 23평 아무데고 하향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밑에 층의 33평 같은 경우는 23평을 분양 신청할 수 있겠지만, 43평이나 50평, 56평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과 어떤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의 어떤 이게 크기 때문에 어떤 조합원의 지위는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재건축에 동의한 자에게 입주권을 준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강제로 구역이 지정된 곳에 지자체장이 구역을 그려버리면 그 안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조합원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분의 어떤 조합원들의 어떤 구분이 재건축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